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은 주식고수 전원주 투자 비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올해 8월 달에 나온 신작 책인데요. 한국의 젊은 주식 부자들이라는 책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마음 공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잘 나와 있는데요. 이 우리나라 젊은 주식 부자들을 100명 넘게 취재해서 만든 책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마인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책을 이렇게 많이 소개시켜 주냐? 이게 투자라는 게 부동산 투자건 주식 투자건 이게 무조건 계속 올라가는 시장은 없어요.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상승을 했죠. 왜냐? 돈 가치가 계속 세월이 갈수록 하락하니까요. 옛날에 500원 주고 먹던 짜장면이 지금은 5,000원 주고도 못 먹습니다. 6, 7,000원 줘야 먹죠. 이렇듯이 돈 가치는 계속 세월이 지날수록 떨어집니다. 삼양라면 옛날에 100원 주고 먹던 삼양라면이 지금은 500원이죠. 이렇게 돈 가치는 계속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이건 부동산 시장이건 상품값은 계속 올라가고 돈 가치는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는데 이거는 누구나 다 겪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부자가 돼 있고 어떤 사람은 점점 가난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부자들은 재산을 하나도 안 갖고 있을까요? 우리보다 훨씬 많이 갖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그러면 꼭지에서 이렇게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하락기에 우리는 버티다 이런 데서 집어 던지는데 부자들은 이런 하락기가 오면 추가로 더 매수합니다. 아니면 그냥 가만히 버티든가. 그래서 결국에는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하고 재테크를 하려면 부자들, 고수들한테 배워야 합니다. 주식을 잘하려면 주식 고수한테 배워야 되고 부동산 투자를 잘하려면 부동산 투자로 성공한 사람들한테 노하우를 자꾸 배워야지 안 배운 사람보다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한국의 젊은 주식 부자들이라는 책에 전원주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나는 이 전원주시가 이 투자도 잘했나? 깜짝 놀랐어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근데 옛날부터 유명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전원주시를 보면은 얼굴도 못생겼어요. 키도 짜리몽땅해요. 근데 이런 분이 어떻게 그 탤런트가 돼가지고 인기가 있는지 신비스러운 분입니다. 그런데 이 전원주 씨를 보면은 그 나이가 올해 84세예요. 그런데 이 옛날 분이 숙명여자대학교를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이 때는 국민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이 많은데 숙명여자대학교를 나와서 선생님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고수 전원주 투자비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차근차근 올라가는 법을 배워라. 절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배우 전원주 씨와 만났던 일화를 소개한다. 필자는 그가 주식 투자 고수로 유명세를 타며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 활발히 출연하기 전인 2021년 1월에 그를 만났다. 당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가 연예계의 숨은 주식 투자 고수라는 소문이 조금씩 날 때였다. 어렵게 수소문해서 그의 전화번호를 알아낼 수 있었고 직접 전화를 걸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많아졌잖아요. 젊은이들 사이에서 선생님이 숨은 투자 고수라는 소문이 많이 났어요. 수십억 원대 자산가라시라고
혹시 어떻게 투자를 잘하게 되신 건지 노하우를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투자 잘한다고 해요? 신기하네요. 맞아, 내가 예전에 주식 투자 책도 내고 했었어요. 한번 만납시다. 인터뷰는 이렇게 생각보다 쉽게 성사됐다. 직접 만난 그는 80대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건강하고 쾌활한 모습이었다. 평소 TV에서 보던 이미지 그대로, 그리고 진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영락없이 우리네 할머니와 같았다. 절약하는 자세부터 투자 노하우까지 말 한마디 한마디 사이에 깊은 내공이 느껴졌다. 축척의 자세가 자세에 대한 내용을 쓰는 것이니 젊은 주식부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그의 이야기도 간단히 이 책에 담는다. 내가 일사후퇴 때 이북에서 피난을 왔어요. 고향이 개성이야. 여러분들이 알지 모르겠지만 독종 중에 독종이 개성상인이거든. 돈을 긁어 모을 줄만 알고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랄까? 내가 어머니한테 그런 교육을 받은 거지. 그는 초등학교 5학년 나이에 남쪽으로 피난을 왔다고 한다. 넉넉지 않은 형편 탓에 그 나이에도 노점에서 장사를 해야 했다. 어머니가 밀가루를 반죽해 만든 빵과 도넛을 짊어지고 나가 팔았다. 좁은 단칸방에 온 식구가 옹기종기 모여 살았다. 어머니는 틈이 날 때마다 돈의 중요성을 가르쳤다. 어머니는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면 화롯불에 달군 인두로 지폐를 빳빳하게 다렸다. 그는 돈 귀한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그때 배웠다고 말했다. 그의 어머니는 그렇게 다린 돈을 이불 속에 넣어뒀다가 10장이 되고 100장이 되면 은행으로 가져갔다고 한다. 이렇게 어렸을 때 배운 절약정신은 평생 그를 따라다녔다. 여태까지 물 한 방울, 휴지 한 장도 허투루 쓴 적이 없다. 마음 편히 택시 한번 타본 일도 없다. 나는 지금도 남이 주는 것 받아서 쓰고 나머지 필요한 물건은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노점에서 다 사요. 노점에서 사는 것이 제일 싸니까. 지금도 1만원이 넘는 것은 안 사먹어. 머리를 할 때도 파마는 얼만지, 염색은 얼만지 물어보고 깎고 또 깎아요. 돈을 아끼는 것은 부끄러운 게 없는 게야. 그는 1987년 교사로, 성우로, 배우로 일하면서 아끼고 아껴 모은 돈을 처음으로 주식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당시 투자 금액은 500만원 남짓이었다. 투자도 절약하는 자세로 접근했다고 한다. 주로 안정적인 주식 위주로 투자했다. 이익이 나면 또 안정적인 주식을 찾아서 매입했다. 욕심내면 안 돼요. 차근차근 올라가는 법을 알아야 해요. 한 번에 수지 맞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잃어버리기 마련이거든. 나는 이윤이 싼 것부터 시작했지. 그런 것은 실수가 없어. 평생을 아끼고 살아온 그는 최근에야 베푸는 즐거움을 조금 알게 됐다고 말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은 이제는 돈을 써도 자리가 잘 안 난다는 말이었다. 물론 흥청망청 써도 자산에 큰 변동이 없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돈 쓸 때 표시가 나면 쓰면 안 되는 거야. 이제는 돈을 조금 써도 아무것도 아니다 싶을 때가 됐으니 베풀기 시작했죠. 지금은 어려운 사람 보면 그냥 안 지나가요. 하늘에서 나를 이렇게 부자로 만들어줬으니 나도 부자값을 해야 되겠다 싶어. 너무 짠순이 같은 얘기만 한 것 같아 미안한데 부자가 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멋있게 인생을 마무리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려면 돈 귀한 줄을 알아야 해요. 쓰는 재미보다 모으는 재미를 가지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절약은 습관이다.
우리 모두가 안다. 평소 불편하게 생각했던 일, 익숙하지 않았던 일을 습관으로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필자와 만난 대부분의 부자들은 꾸준한 노력으로 절약을 습관으로 만든 경험이 있었다. 그러고 보니 사치스러운 차림새를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 같다. 부자 되기에 절약은 필수적인 조건이 아닌가 싶다. 배우 전원주 씨 이야기를 다시 꺼내보려 한다. 그의 투자 방식이 절약하는 투자에 딱 들어맞았다. 그는 한때 여의도 증권가의 유명 인사였다고 한다. 방송 일을 하면서도 틈만 나면 증권사 객장에 앉아 있었다.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하루 종일 객장에 앉아 신문도 보고 책도 봤다. 매일같이 그러고 앉아 있으니까 나중에는 증권사 대표도 나오고 회장도 나오고 그러더라고. 투자금도 점차 불어나다 보니 내가 아주 큰 고객이 된 거지. 나는 그때도 그랬어. 욕심내지 않는다고.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이 되는 투자는 필요 없다고. 차근차근 쌓을 수 있는 것, 손해 안 보는 것으로 추천해달라고 그랬지. 그는 의심이 많았다. 추천받은 종목도 반드시 본인이 검증을 해보고 투자했다. 나보다 더 능력있고 잘하는 사람 이야기는 귀담아 들어야 하지만 그것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직접 투자할 회사를 찾아가기도 했는데 SK 하이닉스를 그렇게 투자하기 시작했다. 직원들 태도를 보면 회사의 흥망을 어느 정도 점쳐볼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겸손하고 소박한 직원들이 많은 회사는 앞으로 더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그런 직원들이 몇 명을 친하게 만들어두고 회사 내부 사정을 두루 파악한 다음 투자를 결정한다. 그가 SK 하이닉스에 투자한 기간은 10년이 훨씬 넘는다. SK텔레콤이 하이닉스 반도체를 인수하기도 전에 이미 투자를 결정했다고 한다. 그가 또 강조한 것은 분산 투자의 중요성이다. 실패를 해도 돈을 잃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욕심을 내지 않고 다양한 곳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것 뿐이야. 무슨 일이 생겨도 한쪽만 무너져야지 다 무너지면 안 돼. 이 같은 투자 방식은 절약하는 투자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주변에서 이 정도까지 신중하게 투자를 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필자만 해도 그렇다. 뭐 이 정도는 없어도 돈은 되는 돈이니까 한번 사볼까? 남들이 다 괜찮다는데 사두면 오르겠지? 요새 업황이 좋다는데 실적이 더 좋아지지 않겠어? 정도의 생각만 가지고 투자 결정을 내리고는 했다. 그리고서는 남들보다 더 날카롭게 많은 생각을 하고 샀는데 왜 이렇게 떨어지기만 하는지 분노를 삼키는 일이 일상다반사였다. 여기까지가 이 책에 나온 전원주 씨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젊은 주식 부자들, 이 한국의 젊은 주식 부자들, 이 책을 보다 보면은 이 주식 부자들이 100명을 넘게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모두가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보면은 막 이렇게 낭배고 막 팍팍 쓰고 뭐 외제차 끌고 다니고 막 이런 사람은 거의 없답니다. 다 알뜰하고 절약정신이 투철하고 전원주 씨처럼 이런 공통점이 많답니다. 이 좋은 주식을 발견해도 이렇게 많이 오른 거는 안 사고 이렇게 바닥에서 바닥 따지는 종목들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많이 버는 것보다 안전하게 조금 버는 거를 선호하고요. 한 방에 대박을 터뜨리려고 하지 않고 이 안전하게 조금씩 꾸준히 이렇게 벌어나가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평소 생활 방식이 이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부자들하고 가난한 사람의 차이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신발만 봐도요. 여기는 부자예요.
여기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더라고요. 주변에서 보면은 가난한 자. 그럼 보면은 이 부자들은 그냥 평범한 2, 3만 원짜리 운동화 신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은 나이키 신어요. 다. 나이키나 뭐 유명한 거 있잖아요. N자 있는 거, 뭐 저기 아니면 아디다스 이런 거 20만 원 하는 거, 20만 원, 30만 원 하는 거 신습니다. 우리 회사도 월급은 쥐꼬리만큼 받는데 자기는 운동화 20만 원 이하짜리 신어본 적이 없다고 자랑하더라고요. 그게 왜 자랑이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자랑하더라고요. 잠바도 자기는 10만 원 이하짜리는 입어본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난하지 않을까요? 이 사람은 2, 3만 원짜리 운동화 신고 나머지 18만 원으로 주식을 삽니다. 이거 잠바 이거 10만 원짜리 사는데 나는 3만 원짜리 잠바 사고 7만 원은 주식을 삽니다. 그러면 이 주식이 자꾸 늘어나요. 이 눈덩이를 굴리면서. 이 사람은 다 쓰는데 이 사람은 계속 절약해서 같은 100만 원을 월급을 받는데 이 사람은 70만 원 아껴가지고 주식을 삽니다. 이 사람 100만 원 다 쓰고 모자르면 신용카드로 신용으로 삽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신용카드 이자에다가 그 다음에 또 소비생활 해야죠. 그럼 돈이 계속 모자르는 구조로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이 70만 원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배당도 들어오고 주식도 계속 올라갑니다. 꾸준히 모든 주식은 꾸준히 우상향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식도 올라 배당도 들어와. 그러니까 이 월급이 이제 나중에는 내가 투자로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요. 월급은 1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자꾸 자본소득이 이게 종잣돈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도 투자만 해서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돈이 내가 자는 동안에도 내 돈이 일을 해서 돈을 자꾸 불려요. 이런 거를 발견하지 못한다면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저희 두 번째 사부님 워렌 버핏입니다. 근데 이분은 월급이 1000만 원이라도 돈을 못 모아요. 나중에는 이 직장 그만두자마자 바로 거지가 됩니다. 전원주 씨의 말 중에 이런 말이 남는데요. 너무 짠순이 같은 얘기만 한 것 같아 미안한데 부자가 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멋있게 인생을 마무리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려면 돈 귀한 줄을 알아야 해요. 쓰는 재미보다 모으는 재미를 가지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저도 이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이게 저도 월급 한 달에 250만 원밖에 안 돼요. 뭐 남들처럼 연봉 억대 연봉 받는 것도 아니고 이거 평범한 월급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애들도 다 컸고 그러니까 50만 원 갖고 생활비 쓰고 200만 원은 부인 그 계좌로 매달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얼마 안 됐고 그냥 저금을 했었는데 이제 이번에 아파트 당첨되고 그 예금도 다 털어서 아파트 값으로 놓아야 되기 때문에 다 찾아가지고 지금 주식 계좌로 다 모으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1년 예치하면은 중간에 해약하면 손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이 끝나는 대로 다 찾아서 증권 계좌로 넣고 있습니다. 증권 계좌는 1억도 그냥 바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유동성이 좋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연봉이 높아도 팍팍 쓰는 사람은 돈이 남아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절약하는 사람만이 종잣돈을 모을 수 있고 그 종잣돈을 버팀목 삼아서 이 투자에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원주 씨는 절약을 습관화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